데스플레인에 들어설 예정인 5천년 김치 공장 관련 시의회가 6대1로 해당 공장 설립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첫 2년간 분기별 시의 점검 이행 등 강력한 규제를 전제로 한 것으로 주민 반대는 여전합니다.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에서 토끼 바이러스성 출혈열이 최근 들어 유행하고 있는데요. 관계 당국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카고 한인사회와 함께해온 마켓 아시플라자가 이달 말 7월 31일 영업을 종료합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미국에서 모델 S, X, Y 등 차량 총 17,000여 대를 리콜합니다. 시카고 지역 한인 교회 협의회 주최 2023 할렐루야 대성회가 내달 11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레이크뷰 언약교회에서 열립니다. 시카고 예술대학의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인종의 학생 선발을 위한 입시 정책을 계속 유지할 방침입니다. AMC가 올해 초부터 시작한 단계별 좌석 가격 서비스 사이트라인 시범 운영을 종료합니다. 맥도날드가 치킨 너겟을 먹다가 다리에 이도 화상을 입은 8세 여아에게 $8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지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7월 21일 금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데스플레인에 들어설 예정인 5천년 김치 공장 관련 시의회가 6대1로 해당 공장 설립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첫 2년간 분기별 시의 점검 이행 등 강력한 규제를 전제로 한 것으로 주민의 반대는 여전합니다. 데스플레인 저널 최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데스플레인 시의회는 이 지역 김치 가공회사 운영을 6대1로 조건부 승인했죠. 지난 6월 예정된 회의를 한 차례 연기한 뒤 이뤄진 결정입니다. 시의회는 조만간 2차 투표 겸 최종 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카고 킴볼 애비뉴에 있는 5천년 김치가 데스플레인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김치 공장은 데스플레인 리 스트리트과 오코드 애비뉴 북서쪽 모퉁이 건물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허가 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운영 첫 2년 동안 매년 4번의 시의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요. 또한 냄새와 소음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은 물론 운영 중단도 명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 반대도 여전합니다. 이들은 채소를 발효시키는 김치 특성상 작업장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와 해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생산 과정에서 나는 소음 피해도 불만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 5천년 김치 시카고 공장을 직접 방문한 콜트 몰런 시의원은 작업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졌고 깨끗했으며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다고 이날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한편 이 회사가 식품의약국 기준을 위반한 사실도 논란이 됐죠. 이는 아직도 진행형인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5천년 김치 측은 FDA가 벌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에서 토끼 바이러스성 출혈열이 최근 들어 유행하고 있는데요. 농무부에 따르면 전이염되면 급사를 일으킬 수 있고 간, 괴사와 장기 출혈 등의 증상도 나올 수 있는데 치사율이 무려 90%에 달하는 심각한 질병으로 알려집니다. 전문가들은 토끼 출혈병에 감염된 토끼는 고열과 비강 출혈 등을 나타내며 감염 후 24시간 이내에 폐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렇듯 이 토끼들에게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질병이지만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이 토끼 바이러스성 출혈병은 모든 종류의 토끼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가축이나 애완용으로 토끼를 키우는 농장이나 가정의 경우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게 일리노이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링컨파크 동물원의 건강연구 코디네이터인 제키 버클리는 어제 오후 지역 주민들이 죽은 토끼를 발견할 경우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며 토끼 출혈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질병이 없는 지역에서는 차단 방역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며 질병 발생 시 엄격한 검역은 필수적이라고 전합니다.
토끼 출혈병은 극도로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토끼군의 분리, 소독, 지속적인 감시와 차단을 통해 질병을 통제해야 합니다. 감시 토끼를 특별한 구역에서 질병 감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야생 토끼에서 토끼 출혈병이 전파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질병 근절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질병은 소독, 폐쇄군의 유지, 백신 접종과 같은 방역 조치로 통제해야 합니다. 토끼 바이러스 출혈열은 1980년대에 처음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중국과 유럽의 토끼 개체의 수를 심각하게 파괴하기도 했다고 하죠. 2010년에는 프랑스에서 야생종도 죽이는 새로운 변종이 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시플라자가 이달 말 7월 31일 영업을 종료합니다. 개점 15년 만입니다. 2008년에 문을 연 아시플라자는 개점 당시 대형 한인 슈퍼마켓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인근 상권 변화와 마트 간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죠. 또한 최근에는 아시 관계자들 사이에 아시플라자가 조만간 철수하고 홍콩 슈퍼마켓 체인인 에이시안 그로서리 파큰샵이 들어설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아시플라자의 폐점 여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현재 아시플라자 입구에는 포인트 카드 적립을 7월 16일부로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게시된 상태로 카드 사용 기한은 7월 31일로 확인됩니다. 한편 일리노이의 또 다른 대표 에이시안 마켓인 H마트는 올해와 내년 겨울 각각 어바나 샴페인과 샴버그의 매장 오픈을 준비 중입니다. 샴버그 지역에는 두 번째 매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신규 매장 위치는 420 이스트 골프로드이며 면적 규모는 9만 스퀘어피트에 달합니다. 2024년 오픈 예정인 H마트 샴버그 2호점은 현재 함께할 테넌트들을 모집 중인데요. 입점을 희망하는 비즈니스는 마켓 공식 웹사이트 hmart.com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어바나 샴페인 매장은 일리노이주에 들어서는 H마트 6번째 매장으로 입점 위치는 220 노스 브로드웨이 애비뉴입니다. H마트는 지난 2006년 나일스에 첫 매장을 열고 네이퍼빌과 샴버그, 글랜뷰, 시카고 다운타운 등 5개 매장을 오픈 운영 중이며 링컨샤이어에 물류센터를 두고 있죠. 이외에 시카고를 시작으로 글랜뷰에 2017년 12월 2호점을 연 중부마켓도 올겨울 샴버그 지점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미국에서 모델 S, X, Y 등 차량 총 17,000여 대를 리콜합니다. 어제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테슬라는 안전벨트 문제로 2021년에서 2023년식 모델 S와 모델 X 일부 차량을 리콜한다고 전했는데요. 테슬라는 차량의 앞좌석 안전벨트가 프리텐셔너 고정장치에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안전벨트가 풀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문제로 리콜하는 차량은 15,869대입니다. 테슬라는 서비스 센터에서 해당 차량을 대상으로 앞좌석 안전벨트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부품을 수리하거나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협의회 주최 2023 할렐루야 대성회가 내달 11일 금요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950 노스브록 애비뉴에 위치한 레이크뷰 언니학교회에서 열립니다. 교회협의회 회장 김경수 목사와 제1부회장 김영문 목사는 어제 KBS를 방문해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전에 없던 규모로 커뮤니티의 모든 세대가 어우러진 할렐루야 연합 찬양대를 조직해 축하음악회를 준비하는 등 의미 있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라며 교계는 물론 동포사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교회협의회 부회장 김영문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할렐루야 성의를 통해서 처음으로 청년회 연합으로 찬양대를 주일날 마지막 집회 때 참여를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청년회 또 연합회 좀 조직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미팅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우리 청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좀 보내주시고 참여하도록 관심 가졌으면 좋겠어요. 혹시 잊혀진 은혜, 십자가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대성회의 초청 강사는 PCM 설교 코치 미니스트리 공동대표인 노진준 목사로 그는 코스타와 킹덤 컨퍼런스 등 전 세계 수많은 행사와 강연에 초청돼 열정적으로 강연하는 미주 지역을 대표한 한인 1.5세 목회자입니다. 협의회 회장 김경수 목사입니다. 혹시
다시 잊혀진 은혜, 십자가.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굉장히 기본적인 주제이고 또 우리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디딤판도 역시 십자가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한국에서 유명하고 또 대중적인 집회를 잘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아주 건실하게 이민교회를 목회하셨던 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볼티모어에 있는 갈보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 LA에서 이분을 청빙해 갔어요. LA에 있는 지역의 두 교회를 통합시키는 그러한 사역도 했고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중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제 섬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9년을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PCM이라고 Preaching Coaching Ministry라는 기관의 공동 대표로 이분이 계시면서 전 세계에 순회 설교 사역을 하세요. 그 메시지가 젊은이들에게도 아주 유용하고 해서 이분이 현재 유튜브 방송에 뭐 100만 뷰 이상 이렇게 사람들이 시청을 하거든요. 또 이분이 소아마비를 어릴 때부터 앓으신 그런 이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아픔도 본인도 있어요. 감성과 지성과 영성 모두를 건들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이세요. 이번 대성회는 11일 첫째 날 주님 홀로 가신 십자가의 길, 12일 토요일 둘째 날 십자가의 능력, 13일 주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주제 순으로 진행됩니다. 14일 일요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도 마련되는데요. 또한 대성회 기간 내내 어린 아이를 동반한 부모님들을 위한 차일드 케어가 제공됩니다. 금요일, 토요일 3일 동안 저희들 어린아이들 케어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 놓고 오셔서 은혜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홍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각 교회별로 또 단체 기관별로 포스터도 다 직접 그렇게 각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다 좀 부착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진준 목사님, 어느 강사 목사님보다도 아마 오시는 분들은 후회가 안 될 겁니다. 그 정도 영성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놓치지 않고 혼자 오시지 마시고 같이 더불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집니다. 시카고 한인교회협의회는 1974년 시카고시와 서버브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서로 친교를 나누며 연합해 시카고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매년 할렐루야 대성회를 비롯해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등 연합집회를 개최해오고 있죠. 100주년을 맞은 올해는 9월 10일 오후 윌링에 소재한 그레이스 교회에서 이를 기념하는 감사예배를 드리고 또 연말에는 100주년 기념사 편찬 감사예배도 아울러 준비 중입니다. 일리노이 주지사와 그리고 두 분의 상원의원, 윌링 시장 이런 이제 정치인들에게도 참여해 줄 거를 요청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한인회 회장님이나 우리 시카고 총영사도 이번에 참여하시게 될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좀 즐거운 시간도 갖고 축하하는 시간도 갖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하려고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대성회 및 100주년 기념행사 관련 문의는 시카고 교회협의회 총무 강선우 목사 763-291-644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단지 이벤트가 아니라 연합이 될 때 교회가 삽니다. 개인도 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데 탄력을 받지 않겠는가. 함께 기도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 특별히 이번에 100주년 기념 행사도 이제 목사, 장로, 권사, 합창단이 연합으로 그렇게 동시적으로 처음입니다. 지금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마 획기적인 변화를 도전을 주지 않겠는가. 교회도 부흥의 탄력이 있지 않겠는가. 성령의 바람이 크게 일어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뭐 몇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대성회는 마치 금요일 날 하는데 어떤 교회는 금요 예배도 있어요. 근데 금요 예배도 같이 우리 이곳에서 함께 하는 1년에 한 번이니까 그런 시간을 좀 꼭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9월 둘째 주일은 오후 5시가 우리 기념 예배며 기념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미리 좀 교회마다 스케줄을 정해 주셔서 모든 교인들, 목사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수미술 디자인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시카고 예술대학이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인종의 학생 선발을 위한 입시 정책을 계속 유지할 방침입니다. 어제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이 대학의 엘리사 테니 총장은 연방대법원의 소수계 우대 정책,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앞으로도 잠재적 지원자들을 찾을 때 인종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테니 총장은 재학생 3,500명 가운데 60%가 소수계, 40%가 백인이라며 다양성 있는 캠퍼스는 모두에게 더욱 건강하고 포용적이고 생산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이는 창의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특히 더 중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시카고 예술대학은 학생의 인종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여러 노력 중의 하나로 2014년부터 소수계 비율이 90%에 달하는 시카고 교육청사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3년 과정의 예술대학 입시 준비 프로그램을 교재비, 식비, 교통비를 포함해 모두 무상 제공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의 합격률은 100%라고 전합니다. 시카고 예술대학은 1866년 시카고 디자인 아카데미로 설립돼 1936년 정식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시립예술대학으로 미국 3대 미술관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시카고 미술관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AMC가 올해 초부터 시작한 단계별 좌석 가격 서비스 사이트라인 시범 운영을 종료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화관 스크린 바로 앞에 앉는 관객들이 극장 중간 더 영화 보기 편한 좌석을 선택한 관객들에 비해 티켓값을 적게 지불하는 방식인데요. 지난 2월 AMC는 이 계약을 연말까지 약 1,000개 모든 영화관에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었죠. 당시 회사 측은 티켓 가격을 좌석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해 판매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좌석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자리의 경우 표준 좌석에 비해 조금 비싼 가격을 매겼습니다. 아울러 표준 좌석은 기존 티켓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했고 가장 영화를 보기 힘든 맨 앞줄 좌석은 최저 가격을 책정했죠. 당시 AMC 발표에 대해 일부에서는 실질적인 가격 인상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AMC는 시범 서비스 종료와 함께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출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극장 바로 앞에 앉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시범 서비스 운영 결과를 반영해 새로운 유형의 앞줄 좌석 배치 프로세스를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시범조사에서는 또한 대부분의 영화 관람객들이 추가 요금을 더 내더라도 중간 좌석 등 자신들이 선호하는 좌석을 계속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극장 측은 덧붙였습니다. 맥도날드가 치킨 너겟을 먹다가 다리에 이도화상을 입은 8세 여아에게 $80만 배상하게 됐는데요. 어제 BBC에 따르면 플로리다 벤시몬다는 전날 맥도날드 맥너겟이 다리에 떨어져 심한 화상을 입은 8살짜리 소녀에게 맥도날드가 $80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소녀의 부모인 필라나 홈스와 움베르토 카라발로 에스토베즈 부부가 제기했는데요. 앞서 지난 2019년 엄마 필라나 홈스는 차량 뒷좌석에 자폐증을 앓고 있는 딸 올리비아 카발로를 태우고 브로워드 카운티에 위치한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찾았습니다. 홈즈는 맥너겟 6조각이 든 해피밀 세트를 주문해 뒷좌석에 있던 딸에게 넘겨줬고 이때 해피밀 상자에 들어있던 맥너겟이 딸의 다리 위로 쏟아진 건데요. 특히 이 중에 한 조각은 딸의 허벅지와 안전벨트 사이 틈으로 들어가 홈즈가 차를 세우기까지 약 2분 동안 그대로 끼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소녀의 가족은 해피밀 안에 있는 치킨 맥너겟이 터무니없이 위험할 정도로 뜨거워 딸 허벅지 주변 피부와 살이 타버렸다고 주장하며 $1,500만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맥도날드 측은 맥너겟은 식품 안전 규정에 따라 충분히 뜨거워야 하며 음식이 손님에게 건넨 이후에는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이에 대해 지난 5월에 열린 재판에서 벤시몬다는 맥도날드와 프랜차이즈 운영사 업체스푸드가 이 소녀의 신체적 고통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시카고로는 오늘 다소 구름은 끼겠으나 대체로 맑겠고 내일 토요일과 모레 주일도 대체로 비슷한 날씨 계속될 것으로 현재 예보됩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1도, 밤 최저기온 63도, 내일 최고기온은 82도, 밤 최저기온 63도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70도, 습도는 84%, 바람은 북동풍이 8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